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희준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빌라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권리 분석이 애매하다라고 말씀 주셨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스킵하고 넘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다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물건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예요. 다세대 빌라고 최초 검정가가 2억 2,800인데 지금 1억 4,500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떨어진 물건이어서 한번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물건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20 타경 하나하나 3027 그리고 화곡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16평이니까 빌라치고는 적은 평수는 아니죠. 소유자 채무자 이재용, 채권자가 도시보증공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일괄 매각이고요. 최초 감정가가 2억 2,800이었고 1월 5일이니까 지금 날짜가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한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그 정도 남았고 지금 보면 3층이고 16평,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겸 화장실, 발코니 이렇게 있네요. 임차인이 이렇게 돼 있고 전입일자가 18년 10월 24일, 확정일자는 더 받았고 일찍 받았고 대항력이 있어요. 조심해야죠.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도 2억 500 높아요. 그랬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기타 사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2차례 방문했는데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가 없었고 미상이다. 점유관계 확인해라. 했고 조향 5기 주택 임차권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승계하에서 권리를 신고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특별 매각 조건이다. 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 이제 이거를 낙찰 받으려고 하는 매수인에게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이게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2억 500인데 이거를 지금 보시면 1억 4,5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가격이 최저 입찰 보증 금액이 1억 4,500인데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이다 라고 하는 거면, 지금 보시면 이게 이분이 이때 이 금액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지금 압류, 이게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건데 이거 아래는 다 이제 소멸이죠. 소멸인데 지금 이게 전입일자가 더 빨라요. 확정일자도 그렇고. 그러면 낙찰자는 원래 따져보면 대항력도 있고 더 일자가 빠르니까 이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빠르니까 인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특별 매각 조건으로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더 이상 돈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돈 안 줘도 되니까 이런 물건 빨리 낙찰자가 나타나서 정리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 매각 조건으로 이렇게 너희들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리고 임차권 등기 말소할 테니까 낙찰 받아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화곡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빌라가 많아요. 그냥 빌라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빌려요, 다. 그리고 언덕이 좀 많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약간 언덕처럼 보이죠? 이거 이렇게 생겼고 노란색인데 이따가 토지이용계획서 보겠지만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이 3개 많죠. 주방, 거실, 현관, 욕실 겸 화장실. 근데 이거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나름 남향이긴 한데 이쪽 그러니까 남서 이거면은 더 좋긴 했겠지만 동쪽, 남쪽 해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기는 12시 넘어가면서부터 해가 좀 들어오겠네요. 조금씩 이렇게 해가 넘어가면서 들어올 거니까. 감정 평가서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맨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설비 내역 여기를 보시면 돼요. 근데 급배수, 도시가스, 뭐 개별 난방 설비 외에는 없네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일단은 이 물건은 3층이다. 그러니까 그나마 낫죠. 몇 층까지 있는지 한번 볼까요? 5층까지 있어요. 옥탑도 있으니까. 근데 중간층이다 라는 거.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 좋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했죠. 2종 일반 주거지역. 일단은 감정평가서는 그렇고 현황 조사서를 보면은 조사관이 2번 갔어요. 12월 9일 날이면 작년이네요. 그리고 작년 12월 2번 갔는데 임대차 관계는 0명이었고 폐문 부재로 정확한 전력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고 2차례 방문했으나 이해경린을 만날 수 없었다. 뭐뭐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보시고 건축물 대장 괜찮네요. 이게 건축물 대장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서울뿐만이 아니라 위반 건축물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코니를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테라스 같은 거를 뭐 만들었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해당 물건은 불법 건축물은 아니네요. 다행이죠 일단은. 그리고 302호다 주소는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뭐 따로 이야기가 나온 게 없어요. 불법 건축물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게 매각 물건 명세서죠. 여기에서도 언급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 근데 이분이 임차인인데 전입 일자가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는 최선 순위 설정이 되는 이 날짜보다 전입 일자가 더 빠르니까 원래는 이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인수를 해야 되는 게 맞은데 여기 보시면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해서 채권자는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인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찰을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고, 지금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보면 이게 지금 9월 달로 나와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도 현재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해요. 왜냐면 이게 주택 임차권을 설정을 해놓고 사람이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가거나 해야 돼서 일단 임차권만 설정을 해놓고 다른 데로 퇴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상은 되지만 임장을 가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토지이용계획서 보시면 도시지역의 이중 일반 주거지역이다. 2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확정 고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거든요. 해당 물건이. 여기 지금 2호선하고 5호선하고 있는데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얼마나 되는지. 직선거리로 하면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400m인데 도보로 가면 7분 정도 거리라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521m 도보로 7분 나오네요. 도보로 7분이 나오고 또 여기에 뭐 조그만하게 공원 같이 있으니까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에 재개발 좀 이슈가 있긴 있어요. 재개발 이슈가 있긴 한데 뭐 아시는 것처럼 몰라요 어떻게 될지. 재개발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또 뭐 자칭이든 타칭이든 화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서 띄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공공재개발이라 해서 이 화곡동 지금 관련해서 뭐 화곡 본동, 뭐 화곡 8구역 다 구역은 있어요. 구역은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도 한 달 전에는 봤는데 제가 가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톡방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뭐 나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현재 뭐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정보가 뭐 다 맞는 건 아닌데 근데 떠도는 그런 건 있어요. 떠도는 정보들은 있는데 이게 맞다 아니다 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순수하게 경매 물건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혀 문제가 되는 물건은 아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또 딴 거는 이렇게 보면 붉은색 부분이 오래된 건물이에요. 오래된 건물이면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할 수는 있겠죠.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화곡동 같은 경우는 다 빌라예요. 아파트가 없고 다 빌라촌인데 이게 과거에서부터 재개발이 된다 안 된다 계속 이러다가 지금 파란색이 많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재개발이 진행이 안 돼서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데군데 파란색, 이거는 연식이 오래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 이쪽 주변으로 그리고 뭐 목동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나오고는 있는데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 경매 물건 자체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물건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혀 없고, 다만 이제 뭐 입찰가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부분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7분 정도 이야기 나오죠? 이 정도 시세, 이 시세가 맞는지 아닌지도 정확히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나오기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거래 금액, 동일 번지 매각 물건 없고 인근 매각 물건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근데 지금 특별 매각 물건이라는 이런 부분이 오래 생겼어요. 오래 생겼다 보니까 이게 또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저희 채널,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의 보시면은 뭐 자녀분들 서울에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네,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찰가 산정하실 때 조회 동향도 이제 많이들 보시는데 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요새 너무 높게들 낙찰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크게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소신껏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